50대 재회 법칙 헤어진 독서 동호회 남친 다시 연락해온 진짜 이유. 중년 재회 다시 찾은 사랑. 50대 초반의 나에게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을까? 이혼 후 8년 아무도 만나지 않던 내 몸과 마음은 말라가고 있었다. 적당한 키에 볼륨 있는 몸매를 가진 나는 여전히 늙어가는 자신이 아쉬웠다. 클럽에서 젊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을 때면 잠시 짜릿함을 느꼈지만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었다. 깊은 교감, 뜨거운 스킨십,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 50대 말에 정우를 만났을 때 나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좋아했던 게 문제였을까? 그는 나의 간절함에 부담을 느꼈고 결국엔 헤어지자.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정우와 나는 8개월 전 독서 동호회에서 만났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50대, 60대를 위한 독서 모임이었는데 이혼 후 무료하게 보내던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 첫 만남은 그 달의 책이 82년생 김지영이었을 때였다. 40-50대 중년들이 모여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읽고 토론하는 게 신선했다. 정호는 그때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정말 몰랐던 부분들이 많네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제 전 아내가 왜 힘들어했는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한 모습이 좋았다. 다른 50대 남자들은 대부분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예민하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런 반응이었는데 정호는 달랐다.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였고 모임 후엔 함께 카페에 가곤 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다. 1. 이별의 순간. 헤어지자. 정호의 목소리가 텅 빈 카페에 울렸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별을 고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요즘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고 나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 사실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는 내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이혼 후 8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나는 정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했고 만나고 싶다고 보챘다. 주말엔 항상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고 심지어 그가 친구들과 만날 때도 질투가 났다. 미선아, 좀 숨 막혀.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정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더 매달렸다. 50대 중반의 내 몸은 여전히 욕구가 있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내가 너무 자주 관계를 원했던 것이었다. 8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나와 달리 정우는 2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그와 조급한 나 사이에는 자꾸 틈이 벌어졌다.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사랑이 이렇게 숨막히는 건가? 정호의 그 말이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8년 만에 만난 남자를 잃고 싶지 않아서 더 매달렸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 50대 말에 정우와 달리 나는 아직 50대 초반이었지만 돌싱이 된 후 만난 그가 내겐 큰 의미였거든. 유튜브에서 중년의 사랑에 관한 동영상을 보면서 더 서럽게 울었지.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자책하면서 밤새 뒤척였어. 친구의 조언. 이별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내 절친 수연이가 강제로 나를 끌고 나갔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완전 우울증 올 것 같아. 나가서 기분 전환하자. 수연이는 내 상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 미선아, 너 중년 남자들 심리 몰라서 그래.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엄청 신나게 놀아. 자유다. 하면서. 근데 한 달, 2달 지나면 갑자기 그리워하기 시작한다고. 특히 우리 나이대 남자들은 더 그래.
여자들은 처음엔 엄청 힘들다가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데 남자들은 반대야.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수연이의 말이 약간의 희망을 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너 자신을 챙겨야 해. 그동안 정호 때문에 미뤄둔 요가 자격증 준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자존감 회복시켜야 해. 그리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그날 저녁 수연이는 나를 강남의 한 클럽으로 데려갔어. 이런데 몇 년 만이야.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 50대가 어때서? 우린 아직 젊어. 오늘은 그냥 즐기자. 클럽에는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 수연이가 칵테일을 주문하는 사이 옆자리에서 말을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지. 혹시 같이 한잔할까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어. 왠지 정호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즐기자는 생각으로 미소 지었어. 몇 잔의 술이 오가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어. 그 남자가 내 허리에 손을 올리더니 귓가에 속삭였지. 혹시 이대로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무리 상처받고 외로워도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 게다가 그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결혼반지 자국이 보였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친구와 즐기려고 온 거예요. 그 남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의 바르게 물러났어. 수연이가 돌아와서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정호를 잊으려는 게 아닌 것 같아. 수연이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어. 그래, 내가 오라. 원나잇은 상처를 더 크게 만들 뿐이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날 밤 유혹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 진정한 치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 3. 변화의 시작. 그날 이후 나는 수연이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어. 먼저 그동안 미뤄뒀던 요가 강사 심화 과정을 등록했지. 내가 운영하는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 2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미용실에 가서 망설임 없이 어깨까지 오던 머리를 턱선 단발로 잘랐어. 그리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도 했지.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 왠지 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였어. 수연이의 말처럼 그동안 정호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대학 동창들도 다시 만났어. 다들 50대였지만 여전히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는 건 20대 때와 다를 바 없었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 4. SNS 전략. 야, 미선아. 너 인스타 안 해? 요즘 중년들도 다 인스타 한다더라. 동창 모임에서 지영이가 물었어. 아, 별로 올릴 게 없어서. 뭔 소리야? 너 요가 강사잖아. 요즘은 SNS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대. 내 요가 수업이랑 스튜디오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일 텐데. 그리고 정호도 분명 볼걸.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 수연이도 SNS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날 밤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을 열었어. 정호의 계정을 보니 여전히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었어.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사진 몇 장뿐이었지. 다음날 용기를 내어 요가 강사로서의 프로필을 만들고 첫 게시물을 올렸어. 중년을 위한 척추 건강 요가 수업 사진과 함께 짧은 설명을 적었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척추 건강 요가로 시작해보세요. 해시태그 요가, 해시태그 중년 요가, 해시태그 척추 건강, 해시태그 50대 라이프.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 특히 40-50대 여성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렸고 실제로 내 스튜디오에 문의 전화도 몇 통 왔지. 일주일 후 친구들과 한강 피크닉에 갔을 때 예쁜 사진을 몇 장 찍었어.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웃고 있는 사진, 햇살이 예쁘게 비치는 사진을 골라서 올렸지. 난 그냥 올리진 않았어. 우리 테이블 옆에 앉아있던 남자 손이 살짝 프레임에 걸리도록 구도를 잡았거든. 사진만 보면 마치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어.
한강에서의 여유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피크닉, 해시태그 햇살 맛집, 해시태그 50대 라이프. 심플하게 해시태그를 달았어. 너무 티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 다음 날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복부 강화 동작을 하는 사진을 올렸어. 이 사진은 의외로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고, 주변 지인들도 미선이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다며 연락해왔지. 스튜디오 회원 수도 조금씩 늘어났어. 중년 여성들이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지. SNS가 비즈니스에도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실감했어.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또 다른 사진을 올렸어. 이번엔 수연이 오빠 차를 빌려 드라이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지.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은 손수연이 오빠 손이었지만과 함께 한강 야경이 함께 나온 사진. 누가 봐도 데이트 같은 분위기였어. 야간 드라이브, 해시태그 별빛, 해시태그 야경, 해시태그 드라이브, 해시태그 중년의 낭만. 예상치 못한 연락. 그 사진을 올리고 딱 하루 뒤 밤 11시쯤 정호에게서 카톡이 왔어. 잘 지내? 심장이 쿵 떨어졌어. 2달 동안 기다렸던 연락이었지만 수연이의 조언이 생각났어. 절대 급해 보이면 안 돼. 30분 정도 지난 후에 답장을 보냈어. 응, 잘 지내. 너는? 그냥 그렇게 지내. 요즘 대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렇구나. 머리 잘랐더라. 인스타 봤어. 아, 역시 봤구나. 하지만 너무 티내고 싶지 않았어. 응, 기분 전환 삼아서. 잘 어울리네.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내 마음은 기뻤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있어.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어. 수연이 말대로 너무 쉽게 오케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무슨 얘기? 그냥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될 것 같아. 6. 재회의 순간. 주말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정우를 만났어.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예전보다 피곤해 보였어.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오랜만이다. 응, 2달 만인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 솔직히 내가 보고 싶었어. 헤어지고 나서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 친구들 만나고 놀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이 나더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너 사진 보고 다른 남자랑 만나나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나는 침착하게 물었어. 그래서 다시 만나자는 거야? 그냥 충동적으로 연락한 건 아니야. 진짜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50대 말이 되니까 더 외로워. 회사에서는 나이 많다고 눈치 주고 집에 가면 텅 비어 있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어. 정호야, 진짜 심사숙고한 거야? 다시 만나면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질까봐 걱정돼. 난 이제 50대 초반이고 한 번의 이혼도 겪었어. 더 상처받기 싫어.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깨달았어. 우리 나이에 서로 이해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노력할게. 진심이야. 내 인생의 2번째 기회라고 생각해. 나는 잠시 생각했어. 이 2달 동안 나도 많이 성장했고 정호에 대한 내 감정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 정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느꼈지. 나도 많이 생각했어. 우리 서로 문제가 뭐였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더 솔직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자. 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 7. 새로운 시작.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됐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어. 가끔은 예전의 문제들이 다시 올라오기도 했지만 우리는 더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했어. 정호는 확실히 변했어. 더 자주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고 내 요가 스튜디오에도 관심을 가져줬지. 나도 달라졌어. 정호에게만 의존하던 예전과 달리 나만의 시간과 취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거든. 이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게 됐으니까. 50대 초반과 50대 말이라는 나이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 같아. 수연이가 내게 해준 조언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어.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갑자기 그리워하기 시작한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그 말이 정말 맞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정우와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 그리고 지난주 정우가 프로포즈를 했어. 50대 초반과 50대 말의 새로운 시작. 이별이라는 쓴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달콤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후기 재회를 위한 미선의 조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요가 강사 미선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년의 사랑, 특히 이별 후 재회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나눠볼게요. 첫째, 이별 직후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참기 힘들겠지만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말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 시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둘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요가에 더 집중했고 미뤄뒀던 자격증도 땄어요. 외모도 관리하고요.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마음도 편해졌어요. 중년의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셋째, SNS는 요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의도적으로 하진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보세요. 저는 요가 강사라 전문성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헤어진 사람이 보면 더 좋겠죠? 웃음. 넷째,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왜? 라고 물어보세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저는 정호에게 확실하게 물었어요. 진짜 생각 많이 했어?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까봐 걱정돼. 마지막으로 재회를 결정하기 전에 과거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머리를 식히고 판단하세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재회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저와 정호는 다행히 잘 풀렸지만 모든 관계가 그럴 순 없어요. 헤어진 기간 동안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지 솔직하게 자문해보세요. 50대 초반과 50대 말에 만난 인연은 20대 때와는 달라요. 우리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더 성숙해졌죠.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인연이 있다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도 행복한 중년의 사랑 찾으시길 바랄게요. 잠깐, 다음에도 자전거 동호회, 독서 동호회, 등산 동호회 등에서 20대와 다르지 않는 중년의 뜨거운 욕망, 사랑, 질투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